최근에 이제 낚시 인구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이제 핫핑크 돌피스가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연안, 특히 이제 도서 지역, 섬 지역들, 그리고 그 섬에서도 이제 무인도서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역설적으로 또 생태계가 잘 관리되어 있는 지역들의 훼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단체 명처럼 국립공원의 내부에 있는 이제 도서 지역들 혹은 그 안에 특별보호 지역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낚시 피해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도서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갯바위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서와 도서 사이, 특히 이제 도서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제 선상 낚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어떤 방조제 낚시, 이런 취미 활동으로서 굉장히 낚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정부에서는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저희가 그 통계를 실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실제 이제 낚시 행위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인구는 약 한 53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 첫 이제 화면은 이제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문도에 있는 백도라는 섬인데, 이곳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국립공원 특별보호지역이기도 하고 해수부가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 관련 법률이 다 지정해 놓은, 인간의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보이시는 섬의 갯바위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배를 댄 선상 낚시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굉장히 희귀한 생태계들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섬은 이제 통계상 3,348개가 이제 데이터화되어 있는데, 제가 왜 섬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가보호지역의 유형을 한번 쭉 정리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이 중에 해양 부분이 있어요. 이 해양 부분이 있는데 실제 면적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섬과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연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이 자연공원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관할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약 50% 가까운 면적을 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역이고요. 또 환경부는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반대로 해수부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관할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공원 지역에 대한 현장 관리는 전혀 또 할 수 없는 그런 또 맹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낚시 문제를 집중해서 대응하려고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양국립공원의 수중 생태계에서 특히나 이제 생물 다양성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종들을 어떤 탐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생물 다양성적인 측면을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는 와중에 이 낚시와 관련된 어떤 갯바위나 선상이나 방조대 낚시들을 통해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게 됐고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 가지 그 거문도라는 지역을 타겟팅해서 여러 가지 오염 사례들을 좀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갯바위를 파공시켜서 이제 낚싯대를 꽂거나 그곳에 이제 납을 또 덧대어서 또 이렇게 훼손을 일으키는 것들, 갯바위에 이런 여러 가지 낚싯줄이나 낚시추들이 방치되어 있고 달매기들이 많이 또 물고 다니는 그 목격담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또 이제 발화 같은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또 낚시로 인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갯바위와 선상 낚시는 실제 낚시가 바다에 투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들 대부분이 이제 해중으로 침적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이제 수중에 버리고 간 낚시 세트들, 그리고
그 두난진총사로 하는데 멸종위종 산호류에 엉켜있는 낚싯줄들, 그리고 홍도 수중에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몇 분이 한 탱크를 했을 때 주워온 양이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낚시 의자, 그리고 이제 낚싯줄과 또 어구가 또 엉켜서 그 천연 기념물이 이제 해송에 또 엉켜 있는 것들, 또 생활 쓰레기들, 뭐 막걸리 먹고 물 먹고 그냥 다 바다에 버려지는 거고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이제 홍도라는 섬 바로 옆에 국도라는 섬이 또 있어요. 그 섬에 이제 낚싯줄을 물고 죽어 있는 푸른바다 거북을 촬영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산 낚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배를 이제 정착해 놔야 되기 때문에 닷을 항상 바다로 깔아 있는데, 보통 이제 불법적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해중오염과 관련된 이 납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문제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서, 뭐 저희도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전문 그룹 기관도 특별한 통계는 없어 보이는데, 뭐 KMI에서 대략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뭐 그 9,700톤 가까운 납이 현재 우리 바다에 침적돼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에도 낚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해중에는 이런 낚시 뽕돌들이 굉장히 많이 침적돼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집중해서 정화활동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낚시 문제를 시작을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제 낚시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셨고, 본인들은 이제 낚시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그 낚시 생계업을 거의 1년 넘게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낚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낚시 영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거문도 전체 지역을 낚시 행위를 1년 동안 금지하는 임시 출입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낚시와 관련된 이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언론 취재 대응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이 이제 실제 그런 주민들과 단체와 또 이제 언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현장을 실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거문도 일대가 굉장히 심각한 낚시 오염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실증된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현재는 1년을 전체를 다 묶었다가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이 노란색 구역을 이제 유어장으로 지정을 해서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통제를 하고요. 실제 어촌계가 4군데가 있는데 어촌계별로 약 35% 정도 수준만 유어장으로 갯바위를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65% 정도는 계속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문도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이 거문도로 낚시를 오게 되는 뭐 고흥, 뭐 여수시 낚시협회들, 그리고 여수시, 그리고 뭐 국립공원공단,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요 최종적인 대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이렇게 대안 관리 형태로 지금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허용된 구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관리 시스템을 지역 어촌계와 낚시협회가 사실상 낚시 허가제 형태로 해서 용어만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저희가 조금 대안으로 꿈꿨던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주민들 만족도는 되게 높고요. 오염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중 정화 활동까지도 계속 앞으로 주민 관리하에 진행될 계획이고, 저희도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인터넷 바다낚시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민원과 항의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주민들이 원칙을 놓지 않고 대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바 좋은 성과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낚시인들도 인식 증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고 뭔가 낚시인으로서 뭐 이기고 지는 관점으로 보다가 막상 제도가 좀 정리되고 주민들이 중심을 가지고 그 섬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에 대한 문제는 이 섬의 낚시 협회가 한 6, 7척을 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유어장을 만들고 이 유어장은 실제 어촌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낚시협회가 이 유어장을 이용하는 조건이 인당 5,000원의 비용을 어촌계에게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흔히 따지면 이제 환경세 같은 걸 지불하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는데 어촌계에서는 순식간에 그냥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의 수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비용을 임의로 막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잘 관리하고 섬 관리에 또 유용하게 쓸 것인지를 현재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그 해중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친적되어 있는 그 쓰레기들이 아직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정화 활동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낚시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고 수년간 이 문제를 조금 고민해 오면서 낚시 행위 자체를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 유해성이 높은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찰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생태계에서는 이제 굉장한 위험 요인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통영의 홍도라는 섬에서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가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낚싯줄이 많이 보였었고요. 낚싯줄이 나이론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뭐 오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 1m 되는 낚싯줄이 짧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야생동물들에게는 단 5cm, 10cm만 돼도 바닷속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위험한 문제가 있고, 이 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중에 이런 로프나 닭 같은 쓰레기는 선산 낚시들이 계속해서 버리고 가는 형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생활 쓰레기는 뭐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은 방조대 낚시를 하고 있는 바로 밑에서 수거하는 영상들이었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음료수 버리고 술병에 뭐 담배꽁초에 뭐 배변 관련된 또 연관된 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적되어 있습니다. 연안 쪽으로 밀려 들어온 이제 그 루어 낚시 인공 미끼들 엉키고 섞여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편하게 이제 사용하고 이제 버리고 간 이제 의자나 이제 뭐 유물처럼 보이긴 하는데 낚싯대 워낙 오래되다 부식됐던 낚싯대도 볼 수 있고요. 낚싯줄은 이제 다이버들한테도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딱 걸렸는데 다이버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좀 당황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빈가지 해송에 또 이렇게 같은 색깔로 묶여있는 낚싯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산호에 그 엉켜있는 낚싯줄은 낚싯줄 제거하는 과정에서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도 많이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또 하나의 또 유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화 어떤 타겟팅을 하고 있는 봉돌, 납봉돌이죠.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봉돌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제거하는 이 납봉돌 같은 경우는 검은도 해중에 뭐 수십 년째 그냥 침적돼 있는 납봉돌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이 초기에 떨어졌을 때는 그 생물들은 굉장히 작은 개체였겠죠. 성장하면서 납하고 같이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살고 있고, 여기가 수심이 한 16m에서 한 25m 정도까지 되는 구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낚시를 이제 던지고 끌면서 낚시 뽕돌이 이제 걸리면서 끊어지게 되면 뽕돌은 계속 이렇게 이런 지역에 침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중장 바로 밑으로 이런 낚시 뽕돌들이 침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창나물 돌산호라고 하는 그 멸종위기종 2급의 돌산호인데요.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목격하기 힘든 산호인데요. 실제 돌처럼 이렇게 딱딱한데, 이 돌산호가 이제 낚싯줄에 엉켜서 그냥 개를 파먹고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어구와 낚싯줄에 엉켜서 죽어갔던 부분들을 다 제거해주고 다시 살려주는 장면을 이제 그때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6월에 다시 가봤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6개월 조금 안 됐거든요. 6개월 처음에 묶을 당시에는 이 돌산호 가지는 사실상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묶어놨던 건데 역시나 자연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촉수를 다시 지금 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쪽 같은 경우는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처들도 지금 다 아물어서 자연의 생명력이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 낚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모색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